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차죠. 또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전화기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폴더블 폰입니다. 또 텔레비전 같은 이 모니터의 스크린을 종이처럼 뚫뚫 말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년부터는 보다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또 이보다 더 많은 신기술들이 내년 초에 있게 될 라스베가스 가전쇼 이 CES에서 공개되는데요. 오늘은 이 가전쇼를 미리 좀 엿보려고 합니다. 미리 가보는 국제 가전쇼 CES 오늘의 이슈입니다. 조민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내년이라봐야 CES 다음 달 초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오늘 미리 좀 가보겠다고요. 네, CES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이고요.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 Show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CES라고 불립니다. 2018년에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가 2017년도 올해의 마지막 이슈 포커스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이 CES 가전쇼를 미리 가보겠다라고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좀 희망찬 소식을 드리고 싶었고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2018년 첫째 주 IT와 가전제품은 단순히 전자기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CES는 매년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달 있을 CES 주요 키워드, 주요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2018년 CES에서는 소규모의 이제 주제가 한 20개 정도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시티까지 연결할 것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의 기기가 이제는 전체 도시 곳곳, 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센서가 연결되어 확장되는 범위가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센서가 전 도시에 연결이 되게 되면은 지금 4G까지 사용을 하고 있던 그 무선 인터넷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지면서 5G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답해요. 이거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5G 기다려지네요. 100배 정도면 쓸만하겠는데요. 도시 전체가 기기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 전체가 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구체화된다니까 관심이 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라면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사이버 보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사이버 보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021년이 되면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랜섬웨어라든지 디도스 이런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도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이번 CES의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대를 맞아서 이제 더 편리하게 그리고 발달된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럴수록에 사이버 보안상의 어떤 약점, 허점이 노출될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앱 하나 이렇게 편하게 받기 위해서 앱을 다운받다 보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근데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의 위치 허락해 줄래 이런 것도 눌러야만 앱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근데 누르긴 합니다만 결국 조금씩 노출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기술이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 우리가 둘 다 슬기롭게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경계가.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세대들
이번에 CES 세 번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Z세대입니다. Z세대는 16세부터 22세까지 디자인에 민감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으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한 세대를 일컫습니다. 네, 이 Z세대가 지금 CES에서 또 급부상하는 이유는 당연히 미래의 주요 소비자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좋아할 것인지, 어떤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딩 기술, 코딩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요즘 뭐 겁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Z세대들에게 신기술을 교육하는 것 또한 이번 CES에서는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Z세대 16살에서 22살 그 사이. 네. 자,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할 텐데요.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2018년에는 얼마나 더 구체화될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추론이라든지 자연 발생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컴퓨터 기술들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애플사의 Sir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지 아마존의 알렉사 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다른 기기들까지도 이 모든 음성 비서 시스템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저 연말에 우리 아이한테 알렉사 선물해줬거든요. 아, 네. 제가 더 놀아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네. 알렉사 하고 부르면 대답을 해요.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면서 근데 다른 준비하면서 네. 예? 알렉사 하면 대답을 해요. What's the weather in Los Angeles? What's the weather in Los Angeles? 그러면 오늘 얘기, 뭐 내일 웨더 다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가운 소식은 한국에서도 이런 음성인식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국어로. 그렇지요. 네. LG전자는 이번에 가전제품 중 인공지능 가전 브랜드인 ThinQ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Think와 Q의 합성어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안에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빅스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비서라고 해서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에 이런 인공지능이 다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네.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화기도 삼성이 이제 무슨 뭐 접는 거? 뭐 그런 거 나온다 그러던데요. 네, 폴더블 폰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폴더블 폰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전에는 폴더폰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접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건 폴더폰. 폴더블 폰은 뭐가 다른가요? 그 전하고? 네, 이제 폴더블 폰은 이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폴더폰은 위가 화면이고 아래가 자판이었다면 그랬어요. 네. 이제는 전체 화면을 자판과 화면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종이처럼 이 화면을 접으실 수가 있는데요. 접으셨을 때는 120도 정도로 하면은 노트북처럼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완전히 펼치셨을 때는 태블릿 PC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에 이제 태블릿 PC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 네. 요거 이제 살짝. 이 모니터가 접힌다는 말이죠, 이렇게. 네, 네. 와, 이게 접혀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폴더블 네, 폰. 네. 자, 뭐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게 많은데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는 지금 어디 정도 가 있나요? 네, 이제 현대자동차와 더불어서 지금 거의 CES는 오토쇼를 방불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쇼에서만 자동차를 봤지만 전자기기의 한 분야로 자동차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화형 음성인식 서비스 커넥티드 콕핏을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앞부분에 약간의 그 로봇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도 있게 도와주고 뭐 막힌 길 뭐 찾아줘 이러면 이제 그냥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보여질 예정이고요. 네. 뭐 차뿐만 아니라 사실 CES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류나 화장품
또 뭐 건강 제품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체 전자기기로 보여질 세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지어 패션이나 여행, 생활용품, 영상 콘텐츠 업체까지도 다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즐겨 사용하시는 뭐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도 함께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익스피디아나 카니발과 같은 여행 업체까지 함께 이 가전쇼에 함께하게 됩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고 이제 리서치 조사를 하면서 재밌으셨겠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정말 가전제품은 주로 남성들이 더 많이 보는 문화다 이렇게 봤는데 편견입니다. 네. 정말 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신기술이 내년에도 많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이 미국에서 살면서 언어에 불편 없게 인공지능 통역 기술은 없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인공지능 통역과 번역 기술이 적용된 무선 이어폰이 내년에는 주위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AI 통역과 번역 기술을 이어폰에 탑재를 하면 이 무선 이어폰을 꼽고 내가 대화를 하면 영어가 한국어로, 한국어가 영어로 즉석 통역됩니다. 이름은 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땐 빨리 가보고 싶은 내년입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조민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